주식코인 탕진에도 서울법원에 신청하면 된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과거에는 주식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20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43만 원 빼면 한 달에 57만 원 변제하잖아요. 36개월 대략 2,050만 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주식코인으로 탕진한 금액이 1억이야. 그러면 이 손실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고요. 나는 청산가치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나누기 변제기간 36개월 하면 한 달에 최소 28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200 벌어서 한 달에 280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과거의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7월경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코인으로 손실 본 것도 경제활동의 일환이고 주식코인 손실자들이 너무 급증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실무준칙을 변경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방금 예시에서 주식코인으로 손실 본 게 1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소득 20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43만 원 빼면 한 달에 57만 원 변제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주식코인으로 탕진해도 무조건 회생된다는 뜻인가요? 무조건 회생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요. 청산가치 반영 요 문제만 넘어간다는 거지 그와 별도로 다른 문제는 그거는 그거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 대출의 비중이 높다거나 채권자한테 별도로 사기죄 혐의가 있다거나 뭐 기타 등등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요거는 요거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법원은 어떤가요? 자, 22년 7월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곧 이어서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만들어지면서 그쪽 법원 역시 주식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었거든요. 자, 실무준칙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런 보정 권고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원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준칙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주식코인 탕진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변제율이 너무 낮다, 최근 대출 비율이 높다 이런 다른 이유로 변제율을 더 높여라, 변제기간을 늘려라 이런 보정 권고는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회생법원 없는 지방법원은요? 인천이나 대구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실무준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칙대로 이론상은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어서 서울이나 부산회생법원이나 이런 법원의 흐름을 발맞춰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관대해지고 일부만 반영을 한다거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선처를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자주 있습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원칙대로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많이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단 맨 처음 첫 보정을 내려줄 때 주식코인 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율 80% 이상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0%딱 박아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른 법원보다는 청산가치에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게임이나 토토는요?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렇지만 한때는 주식 코인과 동급으로 취급받던 게임머니, 모바일 토토, 모바일 카지노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무준칙이 개정된 바가 없으니까 얘들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 법원 가나 똑같이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채무자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모바일 토토나 카지노로 난리나 뭐 그 업비트 가서 뭐 잡코인들 이거 샀다 팔았다 하나 어차피 돈 넣고 돈 먹게 하다 돈 잃은 건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규정으로 볼 때는 주식코인 탕진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실무준칙이 변경되었지만 모바일 토토나 카지노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치 탕진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코인 청산가치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나요? 개인 채권자한테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내 친구나 직장 동료한테 야, 나 저기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또는 전세금이 올려줘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다 1억 3천만 원 빌렸어. 근데 고지한 용도하고 다르게 그 돈으로 주식코인 날렸습니다. 이게 운이 없으면
저 채권자가 나를 형사 고소해서 고지한 용도대로 쓰지 않았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 기망이다, 사기다 이렇게 유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기가 유죄가 되면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회생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무리한 투자하다가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